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저는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정진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대국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정진우라고 하고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됐는데요. 중대국어 수학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알려드리고요. 살펴보고 어떻게 학습 전략 짜면 좋을지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네이버에 정진우 작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 프로필 보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아는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또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글로서는 블로그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 제가 다른 거 드릴 거는 없고 이 책 하나 제가 쓴 거 드리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명 단위로 내림으로 해가지고요. 몇 명인지 맞춰주시면 제가 사은품으로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고요. 접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맨 앞에 있는 분께 강제로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 용기를 내주실 분 계실까요? 15,000명이요? 일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15,000명에 10분의 1로 나눠주시면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학생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학 공부법 책을 쓴 바가 있고요. 이 책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수학 공부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와서 뭐 공부하고 수업 듣고 숙제하고 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설지 보고, 어떻게 개념 공부하고, 어떻게 오답 정리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나 무조건 성적 오른대, 실력 오른대 라는 확신을 갖는 아이와 그냥 학원을 다니는 아이와 이거는 학원을 임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숙제를 해오는 양도 다르고요.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뭐 성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부고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운동장도 잔디구장도 있고 예쁘게 생겼죠.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정원은 작년 기준으로 996명, 여자가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문이과 비율 5대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과반, 이과반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분별해서 점심도 따로 먹고요. 반도 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은 동아리는 같이 한다고 하는 특이사항이 있고요. 일단 가볍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 얘기 조금 할게요. 2022년 기준으로 서울대 최종 등록자가 우리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 중대부고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중대부고 갔는데 공부 못하는 학교 간 거 아니야? 라고 혹시라 생각하실까봐 갖고 왔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입결을 보면요. 서울의 주요 대학 진학 통계를 보면은 뭐 서영고, 서성한 그리고 의학학 계열까지 다 합해서 한 학년에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 조금 넘는데 중복 포함해서 231명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해. 물론 재수생도 포함이지만 전교생의 절반 이상의 숫자가 서울 주요 대학에 간다. 그래서 중대부 그렇게 공부 못하는 학교 아니고 꽤 잘한다. 입결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왜 갖고 왔냐면요. 중대부고가 강남구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숫자가 좀 더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학생부를 학교에서 좀 더 신경 써주고 챙겨준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가볍게 제가 다른 이제 전문 선생님들 말씀드리겠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중대부고 국어랑 영어로 이제 대치동에서 가장 큰 수업하는 두 분께 각각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1등급 컷이 91점에서 95점, 영어는 1등급 컷이 93점에서 99점 정도 됩니다. 수학은 당연히 제가 조사를 했고요. 1등급 컷이 78, 75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예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영어는 그래도 할만하다. 그래서 쉬우면 99점, 조금 어려웠다 싶으면 93점 정도로 1등급 컷이 나온다고 하고요. 요거 장표는 여러분 그 어머님 드린 거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 제 얼굴 나온 거 있죠? 거기 있으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사진 찍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중대국어 시험이 진짜 쉬웠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제일 쉬운 수학 시험 하면 중대국어였었는데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시험지만 놓고 보면 이게 중상군지 휘문군지 진선여군지 중대국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렵습니다. 네, 현재는 어렵고요. 이제 2023학년, 그러니까 작년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4번의 시험을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한 번씩 살펴보고 이제 총평으로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학기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는 일반적인 수학상 절반, 수학상 후반, 그러니까 앞뒤, 그 다음에 2학기도 수학상 끝에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수학하 절반, 수학하 마무리 이런 식으로 요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시험 범위는 크게 다 비슷하다. 네. 고요. 객관식 서술형 총 문항수 21문항 정도 보고 이제 서술형은 단답형이 아니고요. 서술형 과정을 적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국어는 서술형이 6문제가 있는데 각 5점씩 30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풀이 연습을 평소에 해놔야 답만 맞히고 땡이 아니고요. 평소에 해놔야 여기 서술형 시험 답안을 쓰는데 좀 유리하다. 득점을 잘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2학기도 뭐 평이했습니다. 2학기 때 여기 총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었는데요. 객관식에 아주 쉬운 문제 3문항을 껴놔서 크게 경향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문제 그냥 엄청 많은 수도 아니고요. 엄청 적은 수도 아니고요. 뭐 적당한 숫자로 항상 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중대국어 시험입니다. 특징은 일단 제가 문항 번호별로 난이도와 그리고 출처가 어디서 됐는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중대국어는 작년과 재작년에 부교재로 EBS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일단 이거는 계약을 해봐야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매우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교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새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출처를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에도 있고 올림포스에도 있고 올림포스에서 숫자 변형을 했고 노란색 표시는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교과서, 쉬운 문제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올림포스에서 숫자 변형 또는 형태 변형으로 대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살짝 바꿔서 또는 똑같은 그림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은 1번부터 좀 쉽다가 이제 거저주는 문제 한 8개 깔아주고 어려운 거 나왔다가 주관식 들어가면서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에 어렵고 이런 형태가 많은데 중대국어는 4개, 작년 4번의 시험 중에서 3번의 시험이 중간에 엄청 어려운 문제가 초반에 많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상문 문제가 나와서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중간에 중대국어 문제를 쭉 풀다가 3번에서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어떡하지 해서 막 손 떠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연습을 미리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나왔네? 그러면 요거는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 거 좀 할 만한 거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나을 거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1번부터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2학기 기말고사만 빼고 앞에 3번의 시험은 5점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4점과 5점이 섞여 있어서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를 좀 더 와닿게 제가 따와 봤어요. 자, 왼쪽은 중대국어 실제 기출이고요. 오른쪽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림이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이죠. 그래서 중대국어 기출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갖고 오면 진짜 그냥 갖고 온다. 그냥 갖고 온다는 거고요. 여기도 작년 1학년 1학기 21번 문제인데요. 생긴 게 똑같죠. 정육면체 4개 깔아놓고 이거 부피 어떻게 되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많이 나오더라. 자, 1학기 또 그 다음 문제는요. 방금은 교육청 기출에서 따온 예시를 봤고요. 이번에는 올림포스 수학상 학교 부교재에서 또 나머지 물어보는 3차당식 PX에 대해서 나머지 물어보는 문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수학 상 문제인데요. 부교재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볼래?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볼래? 예,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쉬운 문제 확실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까지 하면은 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변별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1등급 컷이 70점 후반대.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평균은 30에서 40점대. 정말 어려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출처를 보면은 어렵긴 했지만 이제 못 풀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교과서, 부교재, 교육청 기출에서 낸다. 이거는 작년 4번의 시험이 같은 기조였습니다. 예. 대신 좀 어려웠더라. 예. 그리고 서술형 문항 배점 균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또 한번 보면은 왼쪽이 중대부고 기출이고요. 오른쪽은 출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선분 A, B를 외분했는데 얘는 내분으로 슬쩍 바꿨고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올림포스니까 내분인데 외분으로 슬쩍 바꿨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절대값 나오면서 정수 개수 물어보고 있고요. 절대값 나오면서 정수 개수 요거 범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탄탄하다면 준비를 잘 못 보지 않을 수 없는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조금 고난도 문제가 뒤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다른 3번의 시험은 꼭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꼭 난이도 순으로 배워야 되는 법은 없더라.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대부분 출제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문제도 봤더니 이렇게 변신이 되는 좌표를 찾는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슬쩍 바꿔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방정식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시켜서 물어보는 문제, 평행이동시켜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부교재에서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대부분 변형돼서 출제가 되더라 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도요.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교과서 뭐 아니면 부교재, 교육청 기출에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요. 교과서, 부교재,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네. 부교재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요. 부교재에서 변형된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되고 강남 내신 기출 어려운 문제 확실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강남 내신 기출에서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 교재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2, 3번으로 자체 교재 했고요. 이거는 3월 들어가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대부고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게 서술형 답안이에요. 그래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구나. 기말고사 답안이고요. 이렇게 쓰면 만점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5점이 배점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거 쓰면 1점, 어떤 거 쓰면은 감점, 이렇게 무득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술형 문제에는 이게 어디가 맞히면 득점이라고 써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강사가 딱 집어놓고 이거 직전에 이거 쓰면 득점이야, 이거 쓰면 득점이야를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해야 서술형 문제 30점 배점이거든요. 여기서 감점 당하면 아는 문제인데 깎이면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서술형 문제 대비 따로 문제를 대비를 하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서술형 문제 대비에는 채점 기준까지 해서 이거 맞히면 득점, 이거 없으면 득점 아니야 라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일 테스트도 이게 연합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중대부고 시험지랑 제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서 문항 배점도 거의 유사하게 하고 서술형 문제까지 배치하고 서술형 답안을 제가 직접 첨삭을 해서 이렇게 쓰면 답은 맞았지만 이거 2점 감점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되라고 평소에 일일 테스트 때 중대부고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서 연습을 시킨다. 이게 연합반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집 오답 관리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독사같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제 공부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이번에 틀렸는데 다음번에 안 틀리게 하는 것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문제 한번 보고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한 2주 또는 한 달 지난 후에 지난번에 교재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요. 맞았다 틀렸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정답을 써가지고 이제 문제집 한 권이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집 막 여기다가 막 지저분하게 풀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쳐다보거든요. 그럼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 했을 때 여기에 지저분하게 돼 있고 막 여기에
정답 표시 V 표시 빵 돼 있으면은 아 저번 왜 36이 안 나오지 막 풀면서 양의 실수 너가 저번에 양의 실수를 몰라서 틀렸는데 여기에 막 별표 표시 막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답하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남겨놓고 문제는 어디에 푸느냐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에다 풀게 합니다. 무료 제공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알아보기만 문제 번호 써. 그럼 제가 이걸로 숙제 검사도 하고 정말 하나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를 했는지 제가 문제풀이 연습장을 보고 숙제 검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공부법을 교정하면서 같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는 방법 어떻게 보면 돼? 라고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클리닉 강사 제가 직접 운영합니다. 조교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이제 정규반 수업에서 수업 잘 듣고요. 숙제 확실하게 하고 숙제 검사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 직접 질문해서 얻어가면은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보고 내신 대비반은요 수요일 토요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저자식강 접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친절한 설명으로 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막 물어보더라도 두 번 세 번 얘기하더라도 뭐 같은 방식 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기부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또 기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하고 있고요.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빠른데 라고 자녀분이 얘기하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정신이야. 9시야 9시 9시부터 공부해야 다음에 토요일 오후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이라고 이거 못 온다 그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라는 거 확실하게 제가 얘기했다고 제정신이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고요. 뭐 고1 고2 연합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부고 내신기출사반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래서 2월 17일과 그 다음 주 2월 24일 토요일 오전에 중대부고 내신기출사반을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부 기출문제 22년, 23년도 작년, 재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등급 컷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수업한다. 또 제 수업 스타일도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면 학생들과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반 실제로 3월에 개강했을 때 합을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정도 실력이면 중대부고에서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의 아버님의 자녀분을 맡겨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성적 향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시간이 길 텐데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우리 대치다원교육 수학관 전용 번호입니다. 여기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전화 또는 문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